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분은 배우 홍종현 씨의 사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신청 자체가 시를 포함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동의도 시를 포함해 놓은 것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시를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무토라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무토라는 것은 외향적이면서 중립적이고 고집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만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분은 무술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자존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나 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독립적인 성향이 가장 강한, 또는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능을 봐야 될 텐데요. 재능은 역마가 2개가 있고요, 화개가 2개가 있습니다. 역마라는 건 도전적이고 활동적이다 라는 개념이고요, 화개라는 건 창의적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사주는 아래 2개가 바로 화개, 그러니까 내 바로 밑에 있는 게 화개가 2개가 있기 때문에 화개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부분,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려는 부분이 강하다예요. 이걸 좋게 생각하면 개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색깔,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색깔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장점으로 봤을 때는 개성이 아주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으로 보자면 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남이 뭐라고 하든 잘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장난식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좀 또라이 기질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워낙 강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안 들어,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이 화개가 2개가 내 바로 밑에 나란히 붙어 있는 사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역마가 2개 있으니까 얼마나 도전적이고 자기 색깔이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더군다나 위아래가 똑같은 무술일주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세고 자존감도 세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색깔, 자기 개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예술가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이상형을 봐야 되는데요. 무술이기 때문에 위아래가 같아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어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존감이 높다는 건 어떤 사람을 내 아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어갈 테니까 넌 내 말만 들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도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해. 그래서 내가 너를 존중할 만하고 너도 나를 존중해줘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료, 친구,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상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화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잘 통하는, 생각이 잘 통하는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근데 이런 사주의 이상형은 결혼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주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갖고자 하고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가 없어요. 그래서 좀 여자보다는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와 동등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내가 리더한다거나 저 사람이 리더한다거나 뭐 누군가를 따르면 세상이 편하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좀 함께 갈 수 있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좀 결혼이 쉽지 않아요.
여자를 좋아하는 사주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남자를 좋아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이 사주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형은 자기와 동등한 사람이지만 결혼은 조금 쉽지 않겠다. 왜?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운세를 봐야 되는데, 운세를 보기 전에 이 사주의 좀 특징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주는 내 힘인 토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사주예요. 무술일주이면서 월지,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가 토의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토가 중심이 되는 사주이거든요. 더군다나 화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 두 개 있는 것조차도 토를 도와주는 기운이고요. 맨 뒤에 식신이라는 내 힘을 사용하는 운은 있지만, 그러나 이 토를 제어하는 목의 기운은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저는 가색격이라는 특별격 사주로 봅니다. 가색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주냐면 토가 중심인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걸 좀 사주학적으로 있어 보이려고 이름을 붙인 게 가색격이에요. 땅에 어떤 곡식을 심어서 그걸 얻는 사주, 그러니까 땅이 중심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 사주는 뭐 아니면 도인 사주가 됩니다. 처음에 무술일주이면서 화계가 두 개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계석이 뚜렷한 사주인데요. 가색격이라고 하면 더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든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왜? 이 토라는 것, 내가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듣고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단지 성격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유해 보이는데요. 절대 유한 성격이 아닙니다. 가색격이라는 건 땅땅한 땅이기 때문에요. 아주 강력해요. 그리고 이런 가색격의 사주는 좀 천재가 많아요. 왜? 자기 색깔이 워낙 강하고 재능이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재가 많습니다. 대신에 그 천재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면 이제 또라이가 되는 사주이죠. 되게 특이한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 배우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얼굴은 봐서 좀 익숙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또라이적인 느낌은 없었거든요. 근데 사주로 보면 되게 강합니다. 자기 색깔이. 그리고 자기 색깔을 누구한테 맞춘다거나 누가 원하는 색깔대로 내가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누군가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것이 누군가에게 통하든 통하지 않던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니까 난 끝까지 할 거야 라는 개념이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하면 모가 되는 거고 안 통하면 도가 되는 거고, 그게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운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가색격 사주는 토의 운이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화의 운이나 금의 운도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운을 볼 텐데요. 이 사주가 29세부터의 운이 다행스럽게 갑술대운입니다. 갑목이라는 건 가색격에서 좋진 않아요. 왜냐, 토가 중심인데 목이 들어와서 얘를 제어하니까 좋은 기운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지지에 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선택을 좀 실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토가 들어와서 내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운이 언제도 또 들어와 있냐면 29세 대운이 시작하는 18년에도 들어와 있어요. 이때도 무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8년에 내가 하고자 하는 바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운은 좋은 운이 아니고요. 29세부터가 아주 좋은 운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세부터 좀 날개를 펴고 명확해지면서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9년, 20년은 수운인데 아주 좋은 운은 아니지만 그냥 쏘쏘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 그런 인연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다시 신축년으로 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해, 변화할 수 있는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33, 34는 다시 모군이 들어와서 좀 힘든 해,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주가 지금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의
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큰 대운을 가지고 있으나 그 안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해해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좀 확확 바뀔 수 있는 사주다. 그래서 그것을 가색격이라는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그 이전의 운보다는 29세 이후의 운이 좋기 때문에 한번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아가 봐라, 도전해 봐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 글쎄요, 이분은 뭐 누가 말한다고 들을 사람은 일단 아닌데요. 저는 무조건 응원을 합니다. 왜? 이런 사람은 어설프게 맞췄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맞추기보다는 그냥 내 색깔을 가지고 내 개성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운이 받쳐주기 때문에 터지기만 하면 크게 터질 수 있는 사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화하고 도전한다 그러면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 단지 그게 쉽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막 인정받거나 인기를 얻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갖춰져 있었을 때, 단단해져 있을 때 그 단단해져 있는 연기력으로 개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만성형 스타, 그러니까 쉽게 뜨진 못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기 색깔이 명확해졌을 때 인정받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대가가 될 수 있는 사주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된다고 기죽지 마시고 어설프게 타협하지 마시고 자기 개성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되기까지 조금 시간은 필요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는 사주입니다. 네.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